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려보면, 앞으로 이런 종목 리뷰는 회원 전용 사이트에서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인즉슨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본 채널 회원 가입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저는 벌어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리포트만 보고 결정하고 하는 건 알아서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 후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매도 타임 같은 거. 사실은 매수도 기술이고, 매도도 기술입니다. 어떤 분은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상당히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0%, 400% 수익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글쎄요.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투자하면 되니까요. 늘 새로운 것들 찾아낼 수 있는 것들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진행하고요.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10가지를 리포트했다 그러면 10가지를 다 맞출 수는 없죠. 저도 보통 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정타를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좀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제가 원치 않던 리포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리포트를 해드렸는데, 내용이 이게 실제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업이 그만큼 성과를 못 낸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존재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는 것들이 훨씬 더 커버를 더 많이 쳐주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올릴 때 빠르게 보지 마세요. 결국은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하다 보면 이거구나라고 하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그러시면 심사숙고해야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버는 돈 갖고 투자를 해서 다시 돈을 갖다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됩니다. 저야 직업적으로 매번 리포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회원 전용 영상에는 말입니다. 저 이거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리포트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콜레라 백신 독점 공급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장 증사를 하고 있고요. 그 내년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너무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갖다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고 가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금 수익 실현할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업종이 좀 변경이 좀 되기도 했고, 지금 연구소 나가던 돈 같은 거 분리해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예를 들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냐?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비일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일 굿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 드렸고, 보령이 탄력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HK 이노엔하고 같이 또 공동 판매 계약도 맺었고요. 중군 단골 뺏어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HLB보다는 보력 쪽이 더 알파가 더 생긴 셈이 돼서 HLB되네. 죄송합니다. HK 이노엔보다는요 보령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탄력성도 좋고요. 주가도 좀 가볍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어쨌든 자동차 괜찮지 않습니까? 밀리서지 아직까지는 반응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곧 다른 것들이 좀 시들시들해지거나 한가할 때 분명히 한번 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유바이오로직스 WHO 콜라라 백신 독점 공급 기업이 됐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던 회사, 유럽 회사가 하나가 접어버렸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좀 머릿속에 지워버려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녹십자한테 한 1,500만 도즈인가요? 생산 물량을 더 위탁을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1,500만 도주도 녹십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마지막이에요. 내년도 상반기 지나고 아마 하반기부터 유바로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 한 1월, 2월 되면서부터 리포트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유바이오로 뉴스. 저희는 8,900원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1,000원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요. 우리가 프라이스와 타겟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거 차트를 항상 주봉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 좋은 시절에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갔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아직도 여기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2021년도면 지금 3년을 들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2024년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4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15,000원 타겟을 일단 이야기 드렸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5,000원 여기 3만원 이 정도 타겟을 했는데 저는 3만원 정도 사실은 가야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이게 8,900원 정도니까 9,000원 정도 때부터 시작했다 아니면 만원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긴 타겟은 이 정도 200% 짧게 보시면 100%이 정도 수준까지는 홀드하고 가시는 것이 저는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전 차트는 주봉이었고요. 일봉을 보면 야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 리포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자였어요. 적자에서 흑자 예상치 그 다음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예상치 리포트가 얼마입니까? 350억. 예, 이게 전부 다예요. 350억. 마이너스 상태에서 350억 흑자 예상 이 부분만 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높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점만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저 15,000원, 6,000원까지는 무작정 그냥 기다려 주세요. 그냥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리포트 드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100% 이상 수익 내는 것들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장에서는 리포트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이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이 바람이 좀 싹 죽어버리면 그때쯤 슬금슬금슬금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이게 수급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실제로 헛가창 같은 거 보시면 많은 매수량이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빠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잡고 올라가거든요. 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또 안 사고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건 가봐야 알긴 하겠죠.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일동제약.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간다고요? 단기 19,000원, 중장기 25,000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일동제약 갖고 뭐 중장기 가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말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까지는 어떻게 돼요? 다 왔어요. 뭐 왔다고 봐야죠. 18,900원 뭐 이렇게 왔으니까. 그럼 끝난 거지 뭐. 저는 여기서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해드리면, 자, 18,160원이잖아요. 사실 여기 어저께 다 찍었어요. 19,000원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 턱걸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인데 이 윗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까지 생각하려고 하면 다른 게 훨씬 더 좋은 게 많은 거죠. 차라리 이거보다는 유바이오로직스 사세요. 그게 더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뭐 제가 볼 땐 적어도 수익률 15% 이상은 충분히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윌 에너지 필드 좋고요. 냄새도 좀 잘 납니다.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형편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낮은 구간에 계속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일정제약 차트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물대 하단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매수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 앞으로 나온 리포트 내용은 상당히 좋거든요.
또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3만 원까지는 그냥 벌고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8,000원, 9,000원, 뭐 7,00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대부분 여기 들고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도 더 던지지 않아요. 그건 그냥 돈이 급한 사람이 던져버리는 거지. 어느 미친놈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뭐 그 매물이 좀 출현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3만 원과 3만 5천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 안에 다 몰려있다. 이건 더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막 퍼센트 이야기 드리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넉넉하게 기다려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주력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전방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장 증설하고 캐파 늘리고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나 리포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늘어나는 거죠. 뭐 그 부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그 반등을 하긴 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요. 이게 바로 시작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조정받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까 어제죠. 어제 리포트 드릴 때 제가 뭐 JEO나 나노신소재 쪽 부분 조정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잖아요. 뭐 60만 원 찍었던 게 30만 원 돼버리고 막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고 이야기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CXL, HBM, 여기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HBM은 당연히 AI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쪽 계속해서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CXL, 뭐 이쪽 관련돼서는 또 한 번 또 사이드로 시장이 또 개화가 되겠죠. 자, AI를 또 활용해서 또 진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뭐, 그러니까 포커스가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2023년도 우리 전반기 때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거죠. 2차 전지 이름만 다르면 올라가니까 지금은 CXL이라든지 AI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름만 달고 있으면 눌림 들어오면 사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트레이딩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자, 보령하고 HK 이노엔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자, 보령이 훨씬 더 제가 탄력성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HK 이노엔은 종근당하고 거래하던 수수료가 덜 나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령은 없던 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K캡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약이 생겨서 더 판매할 수 있으니까 보령이 훨씬 더 탄력성은 좋겠죠. 둘 다 윈윈하는 전략으로 진행한 건 틀림없지만 저는 보령 쪽에 더 훨씬 좋고요. 주당 가격도 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훨씬 개인들이 많은 수급도 따라올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보령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나쁜 호재는 없으니까, 악재는 없으니까, 호재 쪽으로 생각해 지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올라왔다 볼 수 있으나,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간. 여기 비어 있다는 거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들 리포트 나오는 구간이 언제겠어요? 3월달 리포트 나올 때쯤이니까 여기 어딜 거야? 그럼 선반영 그러면 18,000원, 17,000원, 뭐, 이 정도 보고 가는 거 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뭐가 돌아가는 데 과정에서 40%, 50% 수익을 타겟으로다가 프라이스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해놓고 가야지 우리가 초장에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봉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댐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보면 아니 젠장 많이 올라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만 보면 항상 이거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냥 망가진 구간이거든요. 여기 그죠? 자 그래서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5천원, 6천원은 충분히 더 윗단으로 보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어떻게 처음 올라간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제가 222평 항상 얘기 들어 처음 올라왔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실증 매출에 대한 요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는 기존에 HK라고 협업이 없을 때요.
자, 협업이 시작된 내용들 들어오고, 업황 개선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윗단에서 자리 잡고, 이만큼 다시 올라가죠. 이만큼의 구간이 얼마, 여기도 이만큼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많지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편안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4월까지 가시죠. 에코플라스틱. 제가 그 이야기 드릴 때 자동차도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량화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거야 제가 볼 내용들은 아니고, 동사하고 있는 생산 내용들은 전방업체가 어떻게 수출이 잘 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땐 자동차 업황하고 상당히 좋은데, 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기아차, 현대차 잘 나가는 건 알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나요? 지금 제가 기아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업사이드가 많지 않아서 더는 거래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저는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업사이드로 10% 남은 걸 뭐 더 해요.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 20만 원 넘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근데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그 관련된 업종들은요, 소부장들은요, 자동차 소재, 장비, 부품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자, 전방업체가 잘 나가면 탄력성 있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거래하는 것들이 수익성은 훨씬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좀 잠기고 안정적인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앞에 전방업체들을 거래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뒷단에서 따라오는 회사들이 주가 탄력성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겁니다. 에코플라스틱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올해 업황 좋다고 잘 올라왔어요. 조정 다 받았잖아. 이 정도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잡은 거고, 여기 지금 4,000원에서 4,500원. 그 다음에 주가가 가볍잖아요. 여기는 업황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1분기까지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전방업체 현대기아차 실적 부분 계속해서 나쁘다고, 업황 나쁘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유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봐야죠. 자, 4,500원에서 6,000원 딱 찍는 거 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쭉 치고 들어오면 그 점도 생각해 주시고 그날 매수해서 보유하고 가시다가 우상방으로 터지면 그때 홀드하고 있다가 타겟 프라이스 6,500원 이상 정도 들어가 버리면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 플라스틱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여력이 많은 거죠. 이미 이렇게 그 전방 업체가 좋은데 조정 들어온 거, 눌림 들어온 것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밀리의 서재 정리해보면, 그죠? 아직까지는 그런 겁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계속해서 바닥끼고 있죠. 근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 전 시장에서 잘 봐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는 그만큼 성장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빵으로 백투베이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기초로 돌아오는 거 부분만큼은 해줘야 되고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를 제가 공모가까지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몇 종목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레빌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업종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상장 후에 확 조져놨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네? 그다음에 전망이 좋으네? 이렇게 하면 그만큼 또 움직이는 법이 생깁니다. 한 번 정도는 컨텐츠 쪽이니까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또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주봉 보세요. 이건 벌벌벌벌이죠. 이거 주봉 아닙니다. 참 죄송합니다. 자, 일봉입니다. 예, 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봉처럼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보자고, 여기 건드린 요 자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3월달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버립시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보호예수도 좀 일부 있을 거고요. 오래 들고 있다 보면 인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던져버려요. 그래서 3개월 안쪽에 터져주지 않으면 버린다라는 전략으로 슬슬 매수하거나 이렇게 포션은 조금 제가 볼 땐 전체 100이 있다 그러면 한 5% 정도만 잡고 가보시죠. 왜냐하면 이건 올라가면 급등해버리고 마무리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리뷰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그러니까 좋으십니까? 자, 앞으로는 이런 영상들은 회원 전용 영상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략과 저술 또 그다음에 가면서 또 수익 내야 되는 것들 잘 정리해 나가면서 가는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투자에선 중요합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맑으면 새롭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